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루하루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지금 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적어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위로라는 단어 하나 보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고 싶어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말인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 삶을 하소연하고 위로의 말 한마디 듣고 싶네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니 벌써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하네요. 제 나이가 35살이었을 때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정말 눈이 부셨고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제 몸속에서 전율이 흐르는 걸 느끼게 되면서 알 수 있었어요. 아내는 꽃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이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느끼게 된 거죠. 엄청나게 많은 꽃들 사이에 너무나 빛났던 한 송이 꽃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에 얼굴이 빨갛게 된 저는 급하게 고개를 반대로 돌리고 가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웃긴 게 그 거리를 10년이나 다녔는데 그때 처음 그곳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왔을 때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냉장고에서 찬물을 숨도 안 쉬고 마셨었네요. 사람이 아닌 천사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이 흰색 원피스였거든요. 웨이브 파마를 하고 갈색 머리로 염색한 가녀린 여인의 모습이 제 인생의 최고의 여자로 들어오게 되었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용기 내 고백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을 장롱 속에서 꺼내고 헝클어진 머리를 만지고 불편해서 사두고 손목에 채우지도 않던 시계를 서랍에서 꺼내어 착용을 했고 최대한 잘 보일 수 있게 거울 앞에 서서 나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꽃집 앞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주변에서 서성이다 보니 장님 아니면 다 알 수 있었는지 저를 계속 주시했고 결국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저에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당황했지만 이때가 기회일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신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해서 저희 가게 앞에서 서성이시는 게 신경 쓰여서요. 꽃을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꽃을 사고 싶은데 어떤 꽃을 사야 할지 몰라서요.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는 꽃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꽃이라는 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왜 꽃을 사려고 하시는지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왜 꽃을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오늘 첫눈에 반했거든요. 이런 감정 느낀 적 없었거든요. 첫눈에 반했다는 건 첫사랑인 거예요? 그럼 이 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일락이라는 꽃인데요.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이 보라색 꽃은 사랑의 싹을 의미해요. 이 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좋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라일락이라는 꽃을 달라고 말을 했어요. 저를 보며 웃으면서 잠시만 기다리라며 여러 가지 꽃을 섞어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저에게 건네줬어요. 꽃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자 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2만 원이라며 손을 내밀면서 라일락 꽃은 하루 만에 시들기 때문에 선물 주는 분에게 꽃병에 넣어두면 그래도 며칠은 괜찮을 거라는 조언까지 해주었어요. 그런 세세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용기 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황스러웠는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꽃을 건네받았어요. 저는 안 받을까봐 가슴 졸이고 있는데 받아줬다는 것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 밝은 웃음으로 고개를 들자 저를 보며 고백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꽃다발 가격 2만 원은 줘야 한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한참 동안 배를 움켜쥐고 웃음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왜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힘들게 용기 내서 고백한 건데 제 고백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모르는 남자가 제가 좋다고 고백을 해왔는데 왜 싫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좋죠. 저는 고백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가게 앞에 몇 시간이나 왔다 갔다 한 줄 아세요?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네요. 미안해요. 고백하셨는데 일단 꽃다발 값은 주시고요. 그쪽이 저에게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건 고맙게 받겠습니다. 나중에 가게 오시면 꽃다발 한 번은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건 저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 그 정도는 배려할 테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때의 아내는 계속해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만 받겠다는 말에 차였다는 걸 알고 뒤돌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탈감이 밀려오는 순간 술이 생각이 났고 냉장고로 걸어가는데 제 모습이 비친 전신 거울 앞에서 멈추게 되었어요. 거울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은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맥주에 제가 느꼈던 감정을 털어버리고 그날 선잠을 자다가 회사까지 지각을 하게 되는 최악의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꽃집이 보이기 시작하자 다른 길로 몸을 돌렸어요. 제 자신이 너무 쪽팔렸거든요. 그런데 피해간다고 했는데 하필 그때의 아내를 골목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를 보더니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런 모습에 괜히 심술이 올라와 고백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웃지 말라며 기분 상했다는 어조로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백했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하고 곧바로 연인 사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상하죠? 저는 그쪽 이름도 모르고 그날 처음 봤는데 저에게 고백했다고 받아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저도 첫눈에 반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피해 다니지 마시고 저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열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살펴가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 같았어요. 다 맞는 말이었고 저 혼자만의 상상으로 움직이기만 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제 나이와 이름을 먼저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싶다며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고백을 하기 위해 꽃집이 제 집인 것 마냥 퇴근 도장 찍었습니다. 자잘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괜찮다는 말에도 나서서 해줬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복잡할 것 같았던 끈을 풀어가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에 조금씩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날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데이트를 한다는 건 정말 꿈만 같았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저와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아내는 저에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며 곱창에 소주 한잔 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곱창은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첫 데이트인데 저를 어필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를 곱창에 소주나 먹자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첫 데이트라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잔하고 야경 좋은 곳에서 드라이브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 생각을 전혀 벗어나는 행동에 너무 당황하고 말았어요. 데이트 당일 정말 곱창에 소주 한잔 하러 가게 되었고 술 한잔씩 하며 저에게 건넨 한마디는 자기는 가식적인 거 싫다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이 싫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날 정말 많은 대화가 오고 가며 술의 힘을 빌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토록 제가 원했던 연인 사이가 될 수 있었고 하루하루의 인생이 달라 보였어요. 사는 게 너무 행복했고 매 순간 그녀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느껴본 적 있으시죠? 그 설렘은 지금도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 정도로
그때의 기억은 너무 생생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문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아내에게 가족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여자가 뭐가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너희 아버지는 허락해도 나는 절대 싫다. 코딱지만한 꽃집에서 돈도 안 되는 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며느리를 들일 필요는 없잖니. 결혼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양가 집안 재산도 보고 어느 정도 서로 맞아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사는 여자들은 귀가 구린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쁘고 착해 보여도 그 내막은 알 수 없다고. 돈 좀 있는 남자 꼬셔서 인생 편하게 살려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귀가 너무 찝찝해서 나는 받아줄 수 없으니 더 이상 결혼하겠다는 말 입 밖으로 꺼내면 그때는 엄마랑 인연 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니? 내가 여태까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배신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너무 강하게 반대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화를 낸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자상하시기만 하셨던 엄마 입에서 막말이 나오는 걸 보니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할지 하루하루 고민에 힘들어할 때 이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그때의 아내는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놀랐죠. 말없이 찾아와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가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 내린 결정이라며 현관 앞에서 들어오라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라도 하자며 거실에 앉아 기다렸고 조심스럽게 들어온 용기 낸 모습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는 게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제가 부모님도 없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셔서 불안해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사정을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도 없이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안 그럼 어머님께서 제 얼굴도 안 봐주실 거라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우선 이것부터 받으세요. 이건 지금 현재 제 몸 상태예요. 아주 건강하다는 검진 결과서고요. 그리고 이건 꽃집 운영하면서 하루에 얼마나 벌렸는지 알 수 있는 영수증이에요. 한 달 기준 1년치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통장이에요. 허튼 데 쓴 적 없고 차곡차곡 모아두었어요. 부모님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게 되시면서 홀로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나쁜 길로 빠진 적 없이 정말 착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어머니. 우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윤혜 씨가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랑 결혼할 때 아버지만 보고 결혼했잖아요. 그때와 다르게 지금 저희는 능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윤혜 씨 부모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건 아니죠. 저희 생각도 존중해 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윤혜 씨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모았던 재산과 꽃집에서의 하루 매출을 보고 고민하시다가 결국 허락해 줬습니다. 정말 어렵게 받은 결혼 승낙에 저희는 서로 너무 좋아 부모님 앞에서 껴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행복을 약속하는 결혼 반지를 교환하게 되었고 그토록 원했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모습에 저도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내심 아들이길 바랬었지만 나중에 둘째도 계획하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어머니가 아내의 산후조리를 해주면서 그동안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지 어머니의 예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날처럼 대해주셔서 저는 뒷전일 정도로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이상할 만큼 잔소리가 늘어나는 모습들에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옷은 옷걸이에 걸어서 장롱에 걸어 놓으라고 그랬지? 한 번 말하면 들어야지. 그리고 양말 뒤집어서 빨래통에 그대로 넣으면 어떡해? 난 이런 거 싫어하잖아. 내 말 좀 들으면 안 돼? 아기 보고 집안이라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이 한번 아기 봐볼래?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잠만 자고. 나도 다 때려치우고 여행이나 가버릴까? 계속 말 안 들으면 여행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사랑스럽고 좋다며.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면 내가 얼마나 당황하겠냐? 뭐? 사랑스럽다고? 이런 식으로 막 행동하는 건 나에 대한 배려가 아닌 거지. 그건 콩깍지 씌었을 때고 지금은 현실이잖아. 아내는 제가 너무 게으르다며 면박을 줬어요. 결혼하고 아기를 키우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쥐죽은 듯이 지냈고 시키는 대로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새벽 전날에 먹은 음식이 간이 좀 셌는지 갈증이 나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는 제 옆에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홀로 무얼 하는지 알 수 없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휴지가 한가득 거실 테이블에 쌓여 있었고 그 모습에 너무 놀라 급하게 달려가 왜 그러냐며 물어보니 방금 전까지 슬픈 영화를 봐서 그런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아내에게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산후 우울증인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든지 순간순간 변화되는 모습들의 증상이 비슷했어요. 아무래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밥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눈치를 보면서 말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오늘따라 당신이 준비한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다른 날보다 오늘이 더 특별한 것 같네? 그런데 그 옷은 뭐야? 못 보던 건데? 목걸이랑 귀걸이도 했네? 가끔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스트레스 푸는데 좋은 방법이긴 하지. 나는 이런 원피스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반지랑 귀걸이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빨갛게 올라와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당신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참고 하는 거라고.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 내가 그런 말까지 했었나?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느라 당신이 고생이 많네. 미안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른 옷 갈아입고 액세서리도 빨리 빼. 알레르기 더 심해지겠다. 그런데 우리 딸은 왜 이리 성장이 더딘 것 같지? 하나도 달라진 모습이 없어. 다른 애들보다 좀 느린 건가? 아직도 걷지 못하는 게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야. 지금 잘 크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땐 당신이 제일 큰 문제야. 정신 좀 차려. 나랑 우리 딸한테 신경을 쓰라고. 왜 모른 척하고 아닌 척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는 건데? 당신은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거든? 나는 그래도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은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잖아. 여보, 아무래도 우리 병원을 같이 가봐야 할 것 같다. 당신 우울증이 좀 온 것 같은데 가서 상담 좀 받아보기로 할까? 당신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같이 상담을 받아보면 해결책이 보일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 너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 잠이 좀 부족해서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는 경우도 있어. 아내는 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정신병원은 너나 들어가라며 화를 내고 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되레 욕만 엄청 먹게 되었고 아내와의 사이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머니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지 저희 집에 주말에 방문하셨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어요. 마냥 행복하고 좋을 것만 같았던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는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제가 낄 수 있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와 정말 오랜 기간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저에게는 털어놓지 못하는 속마음을 꺼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싶어 작은 방에 몰래 다가가
문에 귀를 대고 듣고 있는데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에 충격을 받은 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새벽 늦게까지 둘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저는 그동안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해 가슴이 아파 제 자신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오랜 기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동이 틀 때쯤 어머니는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깰까봐 조심스럽게 나가셨습니다. 뒤이어 아내는 한참 동안 누워있는 저를 향해 바라보고 있었고 조용히 안방문을 닫은 뒤 거실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아내에게 아픔만 주고 아내를 이용해 제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너무 무섭게 느껴졌고 아내가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그날 기도를 했어요. 다른 건 다 바라지 않을 테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아주 잠깐 잠을 자고 있었던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실에 서 있더라고요. 분명 자고 있었는데 거실에 서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웃으면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제 생일상을 차리고 있다며 다른 존재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입기 싫어했던 원피스와 귀걸이 그리고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목은 붉게 두드러기가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아내는 왜 그러냐며 좋은 날 울지 말라고 생일상 차려줘서 감동받았냐면서 저를 보고 밝게 웃어줬습니다. 생머리를 좋아하는 아내는 웨이브 파마를 했고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오열을 하며 아내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정윤아,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줄 난 정말 몰랐어. 이제 그만해도 되니까 이혼하자. 너의 삶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나는 너를 이용해 회피하려고 했었던 것뿐이야.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뿐이라고. 이제 그만해도 돼. 당신 정신이 들은 거야? 나를 알아보겠어? 내가 누군데? 내 이름이 뭔지 말해봐. 내 이름이 뭔지 말해보라고. 미안해, 정연아. 너에게 나는 계속해서 상처만 주고 있었네. 내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제 어머니와 둘이 한 얘기에 대해서 다 들었다며 정신이 오락가락해진 저 때문에 상처만 받고 있던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5년 전 아내와 가을 여행을 떠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가을 하늘의 햇살은 저희 가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 마냥 따뜻했고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예약한 펜션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앞차를 보며 따라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저희 차를 향해 멈추지 않고 돌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일어나면 안 될 충격적인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진 저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반복해서 정신 차리라고 외쳐 불렀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충격으로 인해 저 또한 정신을 잃게 되었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아내와 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뒤로 제 삶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삶 속에 어떻게든 그때의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지만 발버둥 칠수록 사고가 났을 때의 기억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아내와 딸은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갈비뼈 골절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떠났으면 이런 고통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홀로 남겨진 저는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건강을 되찾고 다니던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상황을 모두 알고 있던 회사 동료분들 중 저를 마음에 두고 있던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 아픔을 달래주려고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그런 감정이 싫지 않아 아픈 과거의 기억을 떨쳐버리려 그녀의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후유 장애가 뒤따르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진단 결과 외상성 치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요. 과거의 기억을 지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늘에서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의 기억과 현실을 공존하면서 어떤 게 현실이고 과거인지 인지 기능까지 저하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은 교통사고가 나기 전 전처와의 행복했던 기억만 남아 있었어요. 치매가 재발할 때 저는 아내에게 전처의 이름과 과거에 했던 버릇들을 그대로 나타내었고 그런 모습 전부를 지금의 아내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었던 원피스와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했고 아내는 과거의 세상을 떠난 전처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었어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면서 제가 더 이상 더 큰 충격을 받지 않게 상태가 호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었는데 똑같은 딸이 태어났고 저는 우리 딸을 보며 과거의 세상을 떠난 딸을 생각하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살인데 왜 걷지를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을 아내에게 했었던 거였어요. 아내는 제가 치매가 재발했을 때 모든 상황을 녹음해 두었고 영상으로 기록해 두면서 나중에 이런 모습들은 저에게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 버티기가 힘들어질 때 현실과 과거를 인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때 그때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외상성 치매로 인해 과거에 묶여 현재의 아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순간적으로 또다시 치매가 재발하였고 제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모든 건 아내가 촬영하고 녹음해둔 파일들로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나쁜 놈이었어요. 과거의 기억을 떨쳐내기 위해 지금의 아내 뒤에 숨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화살은 아내가 받으며 버티고 있었고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제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놓아주겠다며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우리 딸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 우리의 인연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당신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상황이 오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결과만 가지고 올 것 같아. 병원에서도 내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잖아. 나는 괜찮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마지막 부탁이야. 들어줄 수 있지? 당신과 우리 딸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당신 버리려고 했으면 진작 버렸어. 당신만 사랑이야? 내가 여태까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이 그 여자를 사랑하고 연애하며 결혼했을 때 나는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어. 나도 고백하고 싶었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에게도 기회가 왔고 지금은 이렇게 내 옆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나는 당신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랑하고 있어. 그 마음 나도 변하지 않아. 그러니 헤어지자는 말 다신 하지 마. 평생 당신 옆에 있을 거고 당신이 행복해하는 얼굴 보면 그걸로 만족하니까. 아내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회사 생활할 때 인사만 주고받은 사이였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놀랐고 그 마음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아내의 사랑에 너무 놀랐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게 바로 잡혔을 때 저는 과거의 사랑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치매가 재발하면 그때의 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 아내에게 과거의 여자가 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정신이 있을 때 아내와 딸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전처가 세상을 떠나고 꽃가게를 묵혀두고 있던 게 생각이 떠올라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다시 꽃가게를 오픈했어요. 아내는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하는 일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정신을 붙잡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운영했던 온라인 마켓과 접목을 시켜 온라인으로 꽃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문제가 생겨도 아내가 혼자서 모든 걸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되었고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내와 딸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며 치매가 재발하게 될 때는 꽃집 안에 있는 사무실에 아내의 인도를 받아 앉아 있었고 정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옆에서 열심히 일손을 도와줬어요. 제가 없어도 모든 걸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니 마음이 뿌듯했고 그날 아내와 함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한 상 차려 오래간만에 웃으면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치매가 왔는지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맨발로 아파트 공원에 서 있었고 제 품속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 딸이 안겨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내가 젖은 머리와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도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와 저에게 달려오길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아내는 목욕하고 나왔는데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보고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기겁을 했다며 갑자기 딸을 안고 정신없이 도망쳤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 조치가 필요했고 저는 앞으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의 옆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절대 안 된다며 말리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요양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정신이 돌아오는 주기가 들쑥날쑥하고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다 보니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틈만 나면 제 옆에서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미안하고 안쓰럽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습니다. 솔직히 요양원에 들어왔을 때 두려웠고 외로웠는데 아내가 제 옆에 지켜주고 있다는 점이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네요. 제가 쓰고 있는 이 글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이상 컴퓨터를 바라보고 글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겠죠. 제 아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오겠죠.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떤 것이라도 기록을 해두고 싶었어요. 제 아내와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제 딸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제 인생에 2명의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저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낌없이 저에게 모든 사랑을 준 아내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네요.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 또한 언제나 행복하시고 지금의 순간의 삶을 기억하셔서 후회 없는 날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양원에서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